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에서 2020년 시정 성과와 주요 정책 이슈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부산 10대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부산 시민들이 봤을 때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부산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부산 시정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부산의 올 한 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부산에서는 해마다 매년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부산 10대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선정이 됐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좀 특이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요. 네. 어떤 예년에 비해서 좀 약간 쇼킹한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가 가장 커다란 이슈로 역시 부산시가 여기에 어떤 위기 차원에서 어떤 시민들에 대한 기대도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신공항, 그것도 상당히 파급력이 큰 이슈죠. 그런 신공항 이슈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시민에게 어떻게 보면 정보 제공 중 지식 허브 역할을 하는 그 도서관이죠. 덕포에 있는 뭐 지상 4층, 지하 2층,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개관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이제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됐다는 점, 그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북한 재개발, 이제 이거를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 이제 돌려준다는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좀 약간 먼 얘기긴 하지만 2030년 당장 이제 근데 사업에 대한 시작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30년 부산 엑스포 그 마스터 플랜 본격적인 이제 착수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를 비롯해가지고 부산 대개조에 관해서 일과 그 사람과 자연을 좀 어우러지게 연결한다는 그런 시민 행복 도로망 구축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 삶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이슈로 이제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램이 처음 이제 1호로 무가선 저상 트램 5, 6도선을 기본 계획 이제 수립하는 거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제 뭐 예산 작년에도 좀 국비 많이 땄다고 자랑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뭐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이 좀 7조 5천억 정도 목표를 어떤 달성했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가 부산 이제 최초의 어떤 다 같이라 해서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차원에서 전국 최초라는 데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 전용 콜택시 마마콜 요거를 좀 첫 출범한 해로 이제 장식하면서 이런 10가지가 시민들한테 특히 와닿는 그런 이슈로 체감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10대 뉴스 어떤 것들이 선정이 됐는지 교수님께서 방금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부산도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렇다면 부산시는 좀 잘 대응을 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에서도 나름대로 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부산시가 이제 우리 시민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될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당연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좀 뭐 시민 입장에서 좀 칭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부산시가 내세우는 것이 뭐 3트랙 비상 대응 체계, 그래서 방역과 경제 활력과 비상 재정 대책 요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좀 그 대응책을 가동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점이 부산에서는 자랑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이게 진행 중인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뭐 잘했다 못했다 지금 단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부산만의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서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뭐 전국 최초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부산시가 뭐 다른 지자체와 같이 이제 연합 협동을 해가지고 작업한다거나 글로벌 수준에서 어떤 국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협력 사업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산시가 좀 발빠르게 상황 적응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점에서 긍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외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상당히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사회 심리적 방역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그런 노력도 같이 기울이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방역 단계별로 어떤 필요한 경제 대책, 어떤 전략을 네. 어떤 추진하면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예, 그런 어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리질리언스라고 그러죠, 회복력을 강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100점 만점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5점 정도는 예, 주고 싶습니다. 좀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긴 했지만 그래도 부산시가 나름대로 대응은 좀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김해신공항 문제도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되기까지 사실 시민들도 많은 목소리를 냈고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김해신공항은 전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백지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산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이렇게 부산시의 대응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부산 시민들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덕 신공항을 거의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이제 좀 추진하는 것을 어떤 원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해서 가덕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사실 부산시가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무총리실에 김해신공항 그 검증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가지고 분과별로요, 거기에 관한 검증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미리 설명한다든가나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뭐 시민 사회단체와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김해신공항 안전성 공정성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여론 형성이나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떤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가덕 신공항의 어떤 조성을 위해서 여론 조성하는 작업들을 이제 남대로 부산시에서 노력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공항 이슈가 지역 개발에 상당히 좀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뭐 부산시가 그동안 했던 것도 어느 정도 공과를 인정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부산시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뭐 인근 지자체의 협력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의 뭐 어떤 성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부산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서 또 이 가덕 신공항 건설에 조금 지지의 입장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차원에서는 이 가덕 신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부산시가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된다면은 실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거기 신공항이 건설할 경우에 실행 과정에서 어떤 액션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다 담겨야 될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 같은 것도 어떻게 연계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교통도 그렇고요. 이 관련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스 연관 산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지역 경제라든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강론적인 차원에 들어가 가지고 부산시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고민을 넘어서 이제 필요한 그야말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어떤 반영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야기 만드는 거 시민 편의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발상을 해서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어떤 인근 지자체 같이 어떤 연계 협력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같이 이제 기울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근 지자체가 교통망 연결하는 부분을 좀 협력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또 불만의 목소리들도 많이 냈었는데 부산시가 이제 2단계 사업부터 직접 나서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좀 반영을 하겠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좀 안에 담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 의견 수렴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계부터 해서 시민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고요. 일방적으로 이제 추진하면 안 됩니다. 특히요, 부산은 이제 난개발이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만약 북한 재개발할 때는 이런 거를 이제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수요자, 시민이 어떤 편의적이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재개발에 대한 5개의 어떤 그 방향이 이제 결정됐거든요. 그것이 뭐 국제교류 중심지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제 신해양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컴팩트 복합 도시를 조성한다. 그리고 원도심과 연계를 도모하고
이제 문화, 허브 및 정주 공간을 마련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 도시를 조성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방향성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좀 잡혔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부분이라서요. 네. 이제 하드웨어 초점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이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어떤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의 어떤 풍요로운 그런 삶의 질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런 북항 재개발 2단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부산시 어떤 그 특유의 어떤 다른 것과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이럴 때 좀 구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도심과의 좀 연계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원도심이 상당히 낙후되어 그렇죠. 있고 예. 부산에서 좀 빨리 원도심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주민들도 이 부분을 많이 원할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예,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부산시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라든가 네. 또 이제 생각지 못했던 어떤 뭐 소외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미리미리 잘 간파해가지고 이 재개발 사업에서 그런 거를 좀 더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시민들이 항상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균형 발전이 예. 꼭 필요하다. 근데 부산도 물론 다른 지역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균형 발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예. 많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또 월드 엑스포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치적 이슈,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할 때 2030 월드 엑스포는 꼭 부산에 유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상 실제로 이걸 추진하기 위한 동력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좀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2030년이기 때문에 좀 먼 발치 네.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 굳이 지금 서둘 필요는 있냐 하는데 네. 사실 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필요한 작업들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이럴 때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월드 엑스포에 대한 이해 인식을 좀 갖도록 좀 노력을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4차 산업 예컨대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연관된 어떤 선도 도시로서 어떤 연계시켜 가지고요. 이것이 국가 발전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만들어서요. 네. 특히 부산이 청년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좀 어떤 여러 가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네. 이걸 통해서 청년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과 올림픽과 더불어서 이 엑스포가 어떤 메가 이벤트거든요. 네. 이런 걸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도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이런 사업이 어떤 명분이 주어지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코로나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 많이 어떤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도전적 과제가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떤 마스터 플랜으로서 생각해가지고 이 역대 엑스포와 차별화되고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과 약간 좀 어떤 독자성을 갖춘 그런 부산만의 엑스포, 그것이 한국이 대표하는 엑스포로서 좀 어떤 기능과 역할,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대전에서 했던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지금 가면 횡행합니다. 근데 이 부산에 있어서는 그런 사후 방안까지도 미리 좀 더 고려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극히 공감을 예. 하는 부분이 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막상 거기를 가보면 예. 연관의 사업이 없다거나 그 시설을 좀 쓰지 않고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건지 이런 예. 방안까지 미리 좀 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네. 어떤 국제 규모 단위에 있어서 사업할 때는 네. 그런 사후 관리 방안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2030년 하면은 저 역시도 조금 먼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기에도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닐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좀 예. 준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비 같은 경우 또 내년도 국비 역대 최다로 또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들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국비가 조금 많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추진 네. 사업하는 추진하려는 사업에 좀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부산시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단체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6조 규모 어떤 그런
어떤 국비 확보인데 이번에는 7조 5천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국비 확보의 어떤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집행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현재를 보면은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가 이제 국책 사업과 연관된 부분들이 많고 또 이제 약간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측면에 지금 초점 맞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임팩을 좀 크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부산이 이제 경제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통해서 부산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하면서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이 7조 5천억을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그런 방안들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사업하고 뭐 이런 거를 잘 맞춰서 부산시도 거기에 맞춘 부산시 뉴딜 사업들을 좀 어떤 개발해가지고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변대행 체제가 지금 이제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상 최대 어떤 결실을 얻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사실 많은 시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알리면서 뭐 의견도 좀 받고 막 그런 것에서 어떤 뭐 시민 참여 예산이라는 요거 얘기하는데 뭐 의견이라도 좀 받아서 이런 거를 좀 쓴다면은 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뭐 이것이 내 생활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어떤 지역 경제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은 뭐 7조 5천억 하면은 저거 그냥 뭐 숫자로만 느껴지지 실제 나한테 와서 체감되지는 않거든요. 막 그 체감되게 만들려면은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잘 쓰여져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7조 5천억도 우리 세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또 어떻게 보면 총액적인 측면에서 정부 예산이 5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7조 5천억도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 각오했던 거에 의해서 뭐 그런 받아야 될 규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박한 건 아니지만은 더 열심히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잘 집행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그게 더 어떤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부산에는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대 뉴스에서 일부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선정된 10대 뉴스 외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또 다른 부산의 좀 최대 이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컨대 이제 예전부터 추진해온 그런 큰 사업들도 있는데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한 거라든가요. 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문제로서 지금 뭐 그렇게 자리에서 물러난 이것도 상당히 좀 어떤 불쾌한 뉴스입니다. 좋은 것만 반면에 불쾌한 뉴스를 통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은 다시 반성해서 다시 한번 생겨나서 안 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부산 시장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아마 지금부터 이제 준비운동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대 반복되는 재해. 이 장마라든가 집중호우, 뭐 부산시가 상당히 좀 안전 도시라고 하지만은요, 공인도 받았지만은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좀 약간 위험한 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역시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약간 좀 위협 요인들은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부산시가 이제 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하면 잘 확립할 것인가. 그래서 뭐 사실 이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히 이러한 것들도 우리 삶과 그리고 또 우리 어떤 그 기분, 어떤 살아가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은 상당히 부산 시민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좀 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부산의 10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됐는데요. 새로운 새해, 다가오는 2021년에는 희망찬 소식들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